이게 회전근개 파열 오래 방치하면 연골이 망가져요, 여러분. 관절염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힘줄 파열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힘줄 끌어당겨서 나을 수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인공관절 하실래요? 안 되죠. 빨리 치료 제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새는 뭐 잘 이렇게 홍보는 잘 안 하는데 어깨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이제 주제로 돌아왔어요. 회전근개 파열의 관절경적 봉합술에 대해서 가지고 돌아왔는데 제가 예전에는 어깨 관절경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군의관 마치고 나왔을 때 2010년에서 뭐 대략 한 2014, 15, 16년도까지는 어깨 관절경을 무지하게 사실은 더 좋아하고 많이 했었기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무릎보다는 어깨가 더 케이스가 많았기도 했던 것 같고 어깨 관절경 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깨 수술할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수술 자세가 되게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소리 하면서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어깨 관절경도 뭐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좀 다루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는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가장 좀 흔하게 하죠. 어깨 관절경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요 부분은 이제 60세 남자분이셨고요. 어깨 아픈 지가 한 6개월 이상? 멀게는 한 1년도 좀 더 됐다. 예전부터 좀 아팠고, 6개월 전부터는 조금씩 많이 아프고, 최근에는 좀 잠도 자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게 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쪽에 상완골 쪽에 뼈가 이렇게 좀 자라 있어요. 원래 저기는 회전근개 어깨 힘줄이 딱 붙는 부착점이기 때문에 저렇게 뼈가 이렇게 돌출되면 안 돼요. 그냥 평평해야 돼요. 근데 저기가 돌출돼 있다 그러면 힘줄이 좀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뼈가 노출돼서 이게 자극받으면서 자랐나? 좀 안 좋네? 힘줄이 안 좋을 수 있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이제 견봉이라고 어깨 위쪽 뚜껑뼈가 있고 이 위팔뼈가 있는 요 사이 간경이 있어요. 상완골과 견봉 사이의 요 거리. 어깨 힘줄이 성인에서 대략 한 8mm에서 1cm 정도 되거든요. 그 두께가. 그러니까 저 밑에 견봉하고 상완골 사이가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힘줄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게 좁다 그러면 저기는 뭔가 비어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적어도 1cm 가까이는 이게 떠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좁다 그러면 거기 안에 두 뼈를 막아주는 뭔가가 힘줄이 없구나. 힘줄 파열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엑스레이만 봐도 요거 그냥 저희 주사하고 약 드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빨리 MRI 찍으세요. 이것만 봐도 당신 어깨 힘줄 파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마도 찍어보면 파열 적지 않을 거예요. 꽤 클 거예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수술할지 말지는 그거는 보고 판단하시고 일단은 뭐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간만 뭐 이렇게 끈다고 해결될 건 아니니까 찍어보세요.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야. 그 다음에 어깨 위쪽에 견갑골에 연결되어 있는 이 견봉, 그러니까 어깨 뚜껑뼈죠. 거기도 보면 아래쪽으로 이만큼이 좀 뼈가 튀어나왔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저 튀어나온 부분이 힘줄을 긁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아까도 보면은 이제 상완골 위에도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고 견봉 아래, 뚜껑뼈 아래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거의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거의 80%, 90% 정도 돼요. 저거는 반드시 MRI 찍어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뼈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새부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새부리 모양. 가장 좀 회전근개 파열하고 좀 연관이 좀 많은 그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도 살펴봐야죠. 관절은 뭐 크게 이상이 없네. 관절염 아니에요. 일단 나이 때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좋고 회전근개 파열 의심되니까 MRI 찍어 봅시다. MRI 보면은 지금 힘줄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하얗게 보이는데 요만큼. 여기가 힘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사이가 다 까맣게 힘줄로 차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뼈에서 뜯어져서 이만큼 딸려간 상태인 거죠. 저거는 좀 오래된 거예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처음에 찢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거보다 좀 더 됐을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이게 상완골 쪽에도 아까 자극을 받아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속 안이 비기도 해요. 속 안에 뼈가 흡수가 되면서 비기도 해요. 저게 아주 심한 사람들은 힘줄 봉합할 때 저기에 채워 넣어야 돼. 뼈 이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뼈 이렇게 힘줄을 붙여봤자 이 속 안에 비어 있으면 힘줄 안 붙어요. 이 허공에다가 힘줄을 붙여봤자 뭐가 붙겠어요.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으면 여기다 뼈 이식도 하고 힘줄을 또 봉합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너무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깨에 힘줄이 이제 4개. 좀 전에 있던 힘줄은 이제 위쪽에는 극상근이고, 이제 앞쪽 견갑하근, 뒤쪽 극하근 다 봐야 되니까, 보니까, 앞쪽에 견갑하근은 괜찮네요. 뒤쪽에 극하근도 괜찮아요. 당신은 진단은 극상근 파열, 극상근 파열인데 좀 많이 딸려가서 완전 파열이에요. 이거는 수술 안 해주면 계속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파열 있냐? 대략 한 이 정도면 한 2cm, 3cm 되겠네. 한 중파열, 중파열에서 대파열 사이 정도 될 거예요. 1cm 미만 소파열, 3cm까지 중파열, 그 이상 대파열인데 요거는 일단 중파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약이나 주사로는 안 돼요. 이게 안으로 딸려갔어 이미. 그 다음에 이쪽에 근육이 있어. 근육은 힘을 쓸수록 계속 안으로 잡아 당기니 주사하고 약을 쓴다고 이렇게 안으로 잡아 딸려간 힘줄이 이렇게 와서 붙을까요? 안 되죠. 주사하고 약으로 가능한 경우에는요, 제자리에 있고 적어도 50% 이상은 뼈에 붙어 있을 때예요. 비수술로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완전 파열은 안 돼요. 그거는 부분 파열에서 50% 미만 고를 때는 뭐 주사 써볼 수 있죠. 그러면 좀 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완전히 다 떠가지고 딸려갔잖아요. 딸려간 게 어떻게 주사를 쓴다고 이렇게 저절로 딸려오겠어요? 불가능하죠. 완전 파열일 때 여러분 그냥 속금 꾸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수술하세요. 더 늦기 전에. 많이 딸려가면 나중에 못 꼬매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완전 파열일 때는 괜히 헛반대 돈 쓰지 마시고 그냥 빨리 수술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헛돈 안 쓰는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낫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시경으로 좀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연골도 조금 이제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을 오래 방치하면 연골이 망가져요, 여러분. 관절염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힘줄 파열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힘줄을 끌어당겨서 나을 수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인공관절 하실래요? 안 되죠. 빨리 치료 제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힘줄 파열된 데가 이렇게 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는 게 그냥 내시경으로도 딱 보여요. 저기 원래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까마면 안 되는데 다 하얀 힘줄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엑스레이로 보였던 견봉의 뼈가 튀어나온 거 이렇게 딱 보이죠. 이만큼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이 아래쪽 하얀 데가 힘줄이거든요. 힘줄 아까 보풀하게 있잖아요. 이게 자꾸 쓸리는 거예요. 마찰로 인해서 보풀하게 생기고, 물론 뭐 저것 때문에 다 뜯어졌다 100% 그렇진 않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하죠. 요 뾰족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하냐 보면 내시경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갈아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저거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튀어나온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꼬매놔도 또 거기 긁어먹을 거거든요. 다시 터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 공간을 좀 넓혀요. 이게 마찰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힘줄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은 게 좋잖아요. 뾰족한 모양을 평평하게 다듬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견봉을 다듬어줘요. 그리고 나서 한번 잡아 당겨보죠. 안으로 딸려왔으니까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는지. 잘 당겨져야 꼬맬 거 아니에요. 딸려갔는데 안 당겨진다 그러면 어떻게 꼬매겠어요? 당겨봤는데 많이 안 당겨져. 이럴 때는 방법이 레이저로 주변에 있는 조직하고 유착되어 있는 걸 좀 풀어요. 당겨가서 오래돼 있으면 주변 조직하고 딱 달라붙어. 그러면 이거를 떼야 안으로 다시 잡아 끌어내죠. 그래서 레이저로 유착 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좀 붙어 있는 데들은 다 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에도 이 힘줄 밑에도 떼고 힘줄 바깥쪽도 떼고 주변 조직하고 다 떼요. 보면은 힘줄 파열 있는 게 모양이 약간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좀 파열이 좀 있죠. 저걸 끄집어 당겨서 이제 꼬매줘야죠. 그리고 아까 다시 당겼던 거 다시 또 당기니까 조금 더 와. 아무래도 이게 유착을 딱 띄니까 조금 더 당겨져요. 이제는 조금 꼬맬만 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봉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파열이에요. 수술했는데 그대로 붙으면 좋은데 이게 문제는 다시 뜯어져. 그럼 또 수술해야 돼. 골치 아프거든요. 재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은 너무 많이 딸려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이 딸려가면 이거 끌어 당겨서 꼬매려고 그러면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 힘을 많이 주면 이게 너무 팽팽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뭐 이렇게 재활을 잘못하거나 내지는 금방 뭔가 힘을 잘못 준다 그러면 툭 뜯어질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널널한 거 끌어당겨서 꼬맨 거랑 안 당겨지려고 하는 거 끌어당겨서 꼬맨 거랑 어느 게 더 파열 가능성이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잘 안 딸려오는 걸 억지로 끌어당겨서 꼬매려고 하면 이게 쉽게 잘 뜯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시면 안 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전 파열이다. 빨리 하세요. 빨리 최대한. 그래야지 재파열 없이 잘 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당겼는데 아까 유착 박리도 하고 당겼는데 그래도 이게 짧아가지고 잘 안 와. 그럴 때의 방법은 힘줄을 원래 부착 부위보다 조금 더 안쪽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길이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을 테니까. 그래서 연골을 일부러
이만큼을 연고를 까냈어요. 원래 연고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힘줄을 심어주려고. 한 1cm 정도는 연고를 조금 까고 안으로 이 힘줄을 심어줘도 별다른 지장이 없어요. 의사들이 당연히 많이 연구를 해봤겠죠. 그래서 견봉 아까 상완골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갈아줘야 돼요. 갈아줘야 뼈에서도 피가 좀 나야 또 힘줄을 붙어도 잘 붙어요. 뼈가 우둘두둘한데 거기다 붙으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뼈에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 나올 정도까지 평평하게 좀 다듬어 줘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좀 그 딸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U자로 된 거를 이런 식으로 꼬매면 조금 더 잘 당겨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힘줄을 한 2바늘 정도 꼬매놔요. 보면은 아까 크게 U자로 된 게 작은 U자로 이렇게 좀 바뀌고 여기에 실로 이렇게 꼬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뼈에다 실을 심어야죠. 뼈에다 꼬매려면 되게 신기하잖아. 뼈에다 어떻게 꼬매지?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나? 뼈에다 심는 특수한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뼈 안에 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요새 예전에는 요거 다 그 메탈, 그 금속으로 된 그런 나사에다가 실을 달아서 쓰기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거는 잘 안 쓰고요. 대부분 이제 실 뭉탱이에다가 실을 이렇게 심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뜨개질 할 때 실 뭉탱이 있잖아요. 거기다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놨다 그러면 돼. 그 실 뭉탱이를 안에다가 탁 집어넣고 당기면 이렇게 안 빠지거든. 뼈 속에서 거기에다가 실 가닥만. 그러니까 요새 쓰는 그런 요 실들은 그냥 전부 다 실 뭉탱이밖에 없어요. 따로 큰 이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뺄 필요가 없죠. 안에다가 뼈에다가 실을 심고요. 이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적절한 간격으로 다 틉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게 뭔가 그물 무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다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힘줄을 꼬매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힘을 좀 잘 받게 하는 2열 교량형 봉합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열이라는 건 안에도 꼬매고 밖에도 꼬매는데 교량형, 다리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이게 힘줄 파열 중에 가장 좀 강하게 힘줄을 좀 뼈에다 묶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뭐 한 번 꼬맬 수도 있고 여기서 꼬매고 여기서 꼬매고 가운데는 안 눌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단단하게 힘줄을 좀 꼬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MRI 찍어 보면요, 아까는 뻥 비었던 게 지금 보면 이만큼 다 까맣게 힘줄로 당겨와서 꼬매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힘줄처럼 단단하게 잘 끌어 당겨서 봉합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으로 하는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특히 2열 교량형 봉합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얘기하지만 너무 늦추지 마세요. 완전 파열에서는 수술하는 걸 너무 늦추면 나중에 봉합하기 어려워지고요.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 얘기했지만 이제 인공관절 가거든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이제 어깨 힘줄 봉합하기 불가능할 때 하는 인공관절이 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물론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그거 말고도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든지 힘줄 이전술이라든지 다른 수술 방법도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무지하게 복잡하고 낫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거보다 결과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너무 방치해서 좋을 수 없다. 자기 거 원래대로 끌어당겨서 복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치료 잘 받으시고 잘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그런 시간이 좀 되셨나요? 예, 항상 하는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